2부 오늘의 비건 토크, 저희들의 비건 일상을 딥하게 풀어봅니다. 오늘은 새해 목표를 잘 지키는 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다들 새해면 새해 다짐을 세우곤 하실 텐데요. 사실 이제 이 목표들을 저도 이제 계속 세우다 보니까 매번 목표가 좀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작년에 조금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목표들 중에서 잘 성공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공유를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를 좀 회고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연도에 목표를 세우면서 이 비법들이 조금 적용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코넛은 작년에 뭘 좀 잘 이뤘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새해 목표를 잘 안 세워요. 왜냐면 어차피 지키지 못할 걸 알고 있으니까. 네. 새해 목표를 세워서 지키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사실 저희가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 좀 어떤 식으로 잘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해가지고 네네.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도 좀 납득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지만 저는 회고인간, 계획인간이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다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삐삐PD는 2024년 목표를 세운 것 중에 좀 잘 이룬 성취가 있나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일이었는데 이 일 자체는 그냥 마감이 있을 때 그냥 하게 돼서 약간 평가가 중요한 부분은 제가 제 스스로 목표를 세웠던 부분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되게 만족했던 건 이제 작년 2024년에 만족했던 거는 운동을 되게 꾸준히 간 것. 네, 그래서 12월 달에 또 그렇게 약속이 많고 바빴는데 이틀에 한 번 넘게 이렇게 운동을 갔더라고요. 좋네요. 네, 그래서 다른 달들은 심지어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원래 그냥 30일 나오시면 25일 나오시지 않으셨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열심히 나갔거든요. 헬스도 해보고 필라테스도 해보고 이제 제가 계속 발목이 삐어가지고 다쳤었는데 그것이 이제 삐지 않게 재활까지 성공해서 이제 안 다치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크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는 맨 처음에 헬스를 끊을 때 왜 사람들이 헬스 끊어놓고 안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되게 걱정하면서 끊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집에서 샤워를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열심히 다닌 게 저에게 되게 큰 성과고. 진짜 큰 성과긴 해요. 네, 맞아요. 두 번째는 영어를 꾸준히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제가 계속 놨던 거. 그래서 저는 에어비앤비를 하면서도 계속 이제 해외 손님들이랑 계속 일부러도 영어로 프리토킹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했었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12월 달도 알차게 영어 시험 준비를 하면서 영어도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내가 이제 확실히 이제 고등학생 때 실력이 녹슬지 않을 정도로는 이제 다시 회복시켰다. 그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혹시 그러면은 코코넛은요? 저는 사실 새해 목표를 2024년 목표를 세우진 않았지만 저도 그래도 운동은 좀 꾸준히 다닌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약간 좀 그래도 성장했다고 느끼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해줘서 그래도 나름 괜찮게 다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올해가 본격적으로 단체 활동을 제가 이것저것 열심히 시작하는 해였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도 되게 많이 만날 수 있고 나 자신의 그런 역량도 기르고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서 기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뭔가 아직까지 노력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인간관계에서 약간 힘을 빼야 될 지점과 힘을 줘야 될 지점을 좀 구분하고 그런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으면서 또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더라도 가끔씩이라도 꼭 연락하거나 만나자라고 하고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방법을 좀 깨달으려고 노력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힘을 줄 때는 어떻게 주셨나요? 그냥 뭐 자주 만나거나 아니면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 저는 좀 힘든 일이나 고민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 친한 친구들에게 좀 도움을 받거나 고민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위로를 받고 그런 편인데 뭔가 그러면서 그런 관계가 있는 게 너무 소중하고 고맙기는 한데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좀 친한 친구면 가깝게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데 오히려 너무 가까운 관계일수록 절대로 그 친한 인간관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저는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2024년에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관계라는 지점은 진짜 매년 좀 잘 해봐야지라고 다짐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되게 뭐 매일매일 나를 평가해서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좀 힘들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좀 비정량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돌이켜보면은 2023년이든 2024년이든 좀 그런 것들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부드러우면서도 속은 단단한 이렇게 사람이 되고자 하기도 했고 좀 더 이제 사람들과 더 연결을 많이 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에도 조금 더 다정해지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서 혹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뀌셨는지에 대한 것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도 많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좋았던 것들 중에서 또 잘했던 걸 돌이켜보니까 제가 중국어를 매일매일 공부를 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하루에 5분 정도, 하루에 2분 정도도 괜찮으니까 단어를 외우고 그거를 어플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게임처럼. 이제 매일매일 이제 뜰 수 있게 그 폰 배경화면에 이렇게 둬가지고 얘가 이제 안 하면은 슬퍼해요. 그리고 너 한 달 이상 안 하면 애가 표정이 일그러져요, 그 새가. 아, 진짜요? 그리고 막 죽어가고 얼굴이 썩어가고 그래서 무서워요. 그 어플 키면. 아, 그래요? 저는 지금 180일째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한 달 쉬어보세요. 한 달만 쉬어보세요. 아, 싫어요. 그러면 진짜 일그러지고 썩어가는 표정이 새를. 아, 그거는 은나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은나는 저랑 같이 친구했다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트라이크가 깨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저의 크다란 목표여가지고 약간 재밌게 언어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중국어가 되게 많이 늘어가지고 이제 중국어 손님들에게 내가 뭐 과일을 좋아한다 아니면 이거 맛있다 뭐 이런 것 정도의 심플한 문장 정도는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주 뿌듯한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코코넛은 저게 무슨 아니 근데 저는 못하는 걸 삐삐가 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아, 예. 표정과 조금 상반되는 반응이긴 한데요. 아니 기분 탓이에요. 아, 예. 기분 탓인 걸로. 네. 근데 코코넛도 되게 언어를 잘하잖아요. 네. 네, 혹시 진짜 영어를 잘해가지고 저희 그 영화 번역도 조금 해줬었는데 혹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사실 저는 영어를 잘 하려고 뭔가를 노력했다기보다 제가 덕질하는 게 많으니까 약간 근데 그게 주로 영어를 좀 알아야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그런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영어를 접한 것 같은데 사실 영어를 재밌게 공부하려면 드라마를 봐라, 뭐 영화를 봐라, 뭐 미드를 봐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드라마 자체로 콘텐츠이고 예술 작품인데 공부라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저는 되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약간 뭐 미국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가 또 취향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되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접해지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좀 타고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아무리 미드를 많이 보고 아무리 영국 드라마를 많이 봐도 안 들리거든요. 자막을 끄고 보세요. 아, 자막을 왜냐면 끄고 또 그 번역이 약간 좀 성에 차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혹시 몇 번이나 보세요? 같은 드라마를? 웬만하면 잘 안 봐요. 아, 다시 안 봐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드라마가 아니면 다시 안 봐요. 아, 사실 저는 이제 드라마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맨 처음은 무조건 즐겁게 보라. 그 다음에 2번, 3번 볼 때는 이제 다시 이제 자기가 배우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자기가 딱 자기 수준에 맞는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쉬운 문장들일 수도 있고 어려운 문장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뽑아서 보라고 했어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처음 봤네요. 네.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일부에서는 저희 일본어를 개사하기도 했잖아요. 그럼 네. 일본어도 잘하시나요? 일본어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그 노래가 영어 버전이 있어서 영어 버전을 보고 개사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일본어도 할 수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저도 중국어를 그만큼 잘하고 싶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그리고 사실 항상 우리가 잘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못하는 맞아요. 것도 있을 텐데 혹시 작년에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었는데 네. 뭔가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돈을 좀 많이 못 모은 게 좀 전제를 아쉽고요. 저도요. 약간 눈물 닦고 오는 타이밍. 네, 눈물 닦고. 그리고 사실 제가 휴학을 하면서 편입을 해볼까, 결국 편입은 안 하기로 결정했지만 아니면 자격증이라도 따볼까 했는데 저도 사실 토익을 보려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심심할 때 그냥 돈 내고 봐야겠다 하다가 돈도 아깝고 너무 그 시험 신청하기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봤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한번 복학하기 전에 시간이 되면 언제 한번 주말에 시간 내서 토익을 보러 가봐야겠다. 빨리 신청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당장 일주일 있다가 신청해서 가야 될 수도 있어.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좀 잘하다가 좀 삐끗한 게 독서여가지고 저는 독서가 좀 너무 아쉬워서 올해 다시 회고를 해봤거든요. 내가 네. 이번 연도에 왜 이렇게 독서를 많이 못했지? 제가 1년을 돌이켜보니까 10권을 못 읽은 거예요. 네. 그게 저한테 좀 충격이어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되게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이동진의 빨간 책방이라는 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알고 있어요? 아니요. 왜 아는 척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동진의 빨간 책방이라는 책에서 매주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책에 대해서 리뷰한 것들을 같이 듣고 싶어서 멈췄다가 책 다 읽고 같이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나니까 즐겁게 뭔가 책을 나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같은 책을 읽고 나누기에는 뭔가 이제 독서 모임을 갔는데 반 이상이 반밖에 못 읽고 오고 그런 경험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눈만 높아져가지고 이동진이 이렇게 뭔가 평가해주는 것들 사이에서 뭐라 해야지 저랑 가치관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뭔가 진화 심리학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이 굉장히 동성애 혐오적이고 남성 여성에 대한 성 역할을 되게 구분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진화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냉전 시대 때 이제 미국 내에서 가족의 가치를 되게 지키기 위해서 맞아요. 그 여성의 역할이 고대 때부터 있었고 그 원시 시대 때부터 정립이 되어 있었고 남성 역시 마찬가지여서 남성은 여성을 볼 때 굴곡진 몸을 좋아한다. 여성은 남성을 볼 때 자신의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가진 남성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되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연구를 지원을 해서 1960년대에 확 커진 학문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났는데 독서 모임 사람들은 내가 이래서 이 사람을 좋아했구나. 내가 사회가 이래서 이 사람을 좋아했구나. 이러는데 너무 열이 뻗치는 거예요. 이걸 어쩌면 좋지?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뒤로부터는 약간 독서 모임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가지고 비건들이 하는 독서 모임이나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독서 모임에 갔는데 그렇게 되면 비건 책이랑 페미니즘 책밖에 안 읽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 좀 새로운 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새로운 책을 읽고 싶어도 뭔가 추천을 받아서 읽어왔던 경험들에 의존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뭔가 추천이 되게 옛날 책들, 10년 전 책들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책들 다시 봤을 때 너무 옛날 책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독서에 대한 흥미 경험이 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른 책 추천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서점님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더 나 스스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서 내가 좀 즐거운 책 읽는 경험들을 다시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1년에 몇 권 읽기, 그래서 한 달에 3권 이상 읽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해놨을 때, 그러니까 되게 정량적인 목표를 세워놨을 때는 저에게 되게 스트레스고 이게 숙제처럼 느껴졌다라는 걸 좀 깨달아가지고 이걸 저에게 좀 즐거운 책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다. 이거를 취미처럼 습관처럼 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저에게 믿을 만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책 인플루언서들을 좀 팔로우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네요. 사실 저도 책을 요새 아니면 제가 SF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SF를 읽거나 아니면 저도 읽는 책이 SF 소설이거나 페미니즘 도서거나 퀴어 관련 도서거나 아니면 퀴어 신학 관련 도서거나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저도 그 접하는 책의 그런 분야가 너무 한정되니까 좀 새로운 책을 읽고 싶은데 요새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바쁘다는 거 다 핑계예요. 아무튼 맞아요. 그냥 귀찮아서 안 읽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또 제가 취미로 시나 소설을 쓰는 그런 소소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등단의 꿈을 가지고 그런데 또 많이 읽어야 많이 잘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세울 때 저에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제 의지를 세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의지를 가지지 않아도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내가 폰을 안 써야지 밤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폰을 감옥에다 가두면 훨씬 쉽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약간 저도 회고 모임을 하는 이유가 내가 의지적으로 나의 일상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회고를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저는 고등학생 때 공부를 진짜 하기 싫어해가지고 저는 꼭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걸 보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집에 있으면 폰 보게 되고 TV 보게 되고 딴짓하게 되고 하니까 일단 몸을 거기다가 가져다 놓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목표를 세팅을 할 때, 이렇게 뭔가 양적으로 나는 이 시간을 무조건 해낼 거야 하면 나의 의지가 너무 많이 쓰이니까. 맞아요. 내가 뭔가를 좀 더 하기 쉬운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좀 먼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진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운동을 꾸준히 다니려고는 하는데 너무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잘 안 가게 되는 날 있잖아요. 아니면 막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럼 운동을 안 가. 그럼 또 술 때문에 근손실이 오고 운동을 안 가서 근손실이 와. 그리고 근데 그날 저녁에 또 술을 마시러 나가. 약간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걸 줄여보려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술을 줄여야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술을 안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될까. 약간 그 고민을 하다가 또 최근에 시위 나가니까 너무 피곤해져가지고 술을 또 전보다 조금 줄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시위 갔다 와서 그냥 바로 엎어져 자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다시 시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술을 줄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환경에 놓여졌는데 또 요새는 다시 술을 늘리고 있다. 뭐 그런 복가진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네. 저는 또 제가 저를 위해 환경을 세팅한 게 운동이 저는 무조건 제일 집에서 가까운 데를 다녀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헬스장이 저희 집에서 1분 거리거든요. 좋다. 그래서 1분 거리 사실 이제 가격 싼 데를 사람들이 찾아다니거나 양도 받아서 다니는데 전 그런 생각 전혀 안 했고 무조건 제일 가까운 데가 내가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리고 내가 좀 운동에 대한 루틴이 잡히면 그 뒤부터는 가는 게 쉬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헬스장을 잡았는데 물론 선생님이 잘 맞아서 옮길 생각은 없고 근데 어쨌든 처음에 여러분들도 세팅을 할 때 그런 마인드로 나에게 쉽게 운동을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해 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발견한 거였는데 내가 운동장에 가서 오늘 1시간 무조건 운동을 매일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오늘 무조건 그냥 가기만 한다. 그냥 헬스장에 가서 런닝머신 5분이라도 탄다. 그것만 목표를 해서 가서 움직이면 사실 5분만 하겠어요. 사실 그쵸, 그냥 그쵸. 좀 더 걷게 되고 조금 더 깔짝깔짝하게 되고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방법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너무 하기 싫으면 그냥 가서 진짜 20분만 런닝머신 걷자 하게 되면 30분 걷게 되고 그리고 땀낸 게 아깝잖아요. 그러면 땀낸 게 아까우니까 좀 더 근력 운동 조금 더 하다 오고 재활 조금 더 하다 오고 그렇게 막 매일 한 2시간 정도 하다 오거든요. 그게 저의 좀 비법인 것 같아요. 좋네요. 저는 헬스장이 집에서 너무 좀 멀어가지고 헬스장이 너무 멀지만 엄청 열심히 가시잖아요. 네, 그래도 걷는 것도 운동이어가지고 지하철역 한 정거장 떨어진 거리인데 그냥 걸어가요. 왜 거기를 잡았는지 궁금해요. 비용이요. 아, 제일 쌉니까? 네. 근처에서 찾아본 데 중에 제일 싸더라고요. 1년에 36만 원. 굉장히 싸다. 체인점이어가지고. 굉장히 싸다. 하긴 그런 곳들이 사람들 많이 이제 유입해놓고 이제 실제로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옆에 있는 코코넛이 잘 가고 있으니까. 네, 그쵸. 네, 굉장히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제가 뿌듯한지 모르겠지만 대견합니다. 네. 갑자기 생각난 게 지금 휴학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코코넛이. 저 휴학할 때 깨달았던 게 제가 되게 부지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게을러요? 네, 생각보다 게으르고 생각보다 시간을 막 쓰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내가 굉장히 부지런한 줄 알고 살고 그게 나의 성격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지런하다라는 건 상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태라는 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게을러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저의 부지런함을 믿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아까 스스로를 좀 덜 믿고. 맞아요. 스스로를 덜 믿는다. 오히려 그리고 본인의 의지를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않는다. 그것이 좀 저는 새해 목표 세울 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새해 목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삐삐PD는 또 2025년 새해 목표로 세우신 것이 있나요?
저는 우선 이야기를 해보면, 네. 헬스장에 이번 연도에는 재활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발목이 더 이상 삐지 않게 하는 것, 허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 뭐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몸을 움직여 왔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좀 더 득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득근이 목표고요. 그리고 득근을 하려면 몸에 좋지 않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저속노화의 개념이 좋은 걸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걸 안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그쵸. 깨닫고 나서부터는 설탕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제거만 해도 훨씬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남이 주는 술만 먹기가 목표였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술 자체를 제로 맥주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혹시 뭐 가게에 가야 돼가지고 술을 마셔야 되는데 맥주가 너무 마시고 싶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텀블러에다가 맥주를 담아서 가는 방법까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목표 실패할 것 같아요. 실패했어요? 실패할 제로 것 맥주. 같아요. 제로 맥주. 어쨌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술을 마시고 싶은데 콜라를 마시긴 싫거든요. 그쵸. 네, 그거는 뭐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초장부터 실패할 거라고. 네, 실패할 것 같아요. 제가 단단히 네. 성공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매일매일 체크할게요. 매일매일 연락해 주시나요? 매일매일 연락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코코넛은 올해 목표가 뭐예요? 일단 저는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복학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복학을 하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게 되든, 지금 하고 있는 뭐 단체 활동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비건먼지도 열심히 하시나요? 비건먼지 요새는 또 바빠가지고 열심히 못했는데 또 새해에는 비건먼지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또 뭐 새로운 시리즈도 기획해보고 좀 그러고 싶고 또 스스로 마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안정적이게 되는 것도 또 목표이고요. 그래도 또 제가 28살이 되기 전에는 좀 보증 뭐 대출을 받든지 해가지고 그래도 일을 구해서 약간 자취를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시기를 잡았어요. 2027년이 가기 전까지로. 왜요? 그냥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3년? 2년? 2, 3년? 2, 3년? 2, 3년 아니면 뭐라도 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뭐 그런 생각으로. 아무튼 그리고 또 저는 유명해지는 게 아주 큰 목표거든요. 왜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유명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근데 유명해지는 게 좀 나쁜 게 유명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유명해지는 거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네. 본인이 먼저. 네.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코코넛이 막 등단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등단을 한다고 다 유명해지진 않아요. 근데 유명해지고 싶은 방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TV에도 나오고 싶고 작가도 되고 싶고. 근데 이제 막 뉴스에 나오는 거 말고. 뉴스에 나오면 이제 노벨 문학상 뭐 그런 걸로 나와야 돼. 네, 좋은 일로 뉴스에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왜 유명해지는 게 목표예요? 저는 이게 약간 남들 계획 중에서 제일 신기한 목표였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목표를 세울 때 운동 더 잘하기, 뭐 건강을 챙기기, 관계를 잘 챙기기, 영어 좀 더 잘하기, 좀 더 책 많이 읽기, 이런 것들은 되게 평범한 목표들이잖아요. 모두가 하는. 유명해지긴 난생 처음 들어보는 목표거든요. 왜냐면 이미 저는 남들을 잘 챙기고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는 사실 필요가 없었고. 독서는요? 독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밀리의 서재 매달 구독하고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 얘기해도 되나요? 아무튼. 네, 아무튼 그 독서 그 전자책 그 정액제 그 요금을 매일매일 내고 매달 내고 그렇게 읽고 있고요. 사실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유명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영향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력을 조금 좋은 데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엄청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있는데 본인의 그런 영향력을 좋은데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아니면 연예인들 중에는 뭐 본인이 스스로 이미지 관리를 하든 소속사에서 이미지 관리를 하든 이렇게 자신의 소신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되게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코코넛이 유명해진다고 하면은 좀 든든하긴 할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쪽 인사에서 우리 쪽이다, 내 편이다 하는 사람이 느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시위에서 한번 공개 발언하고 난 뒤에 장혜영 의원님이 트위터 팔로우를. 네, 트위터 팔로우를 네임드다, 네임드. 네, 혹시 장혜영 의원님 듣고 계시면 되게 감사하다는 말, 근데 그냥 트위터에서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 너무 웃기네요. 아무튼. 근데, 그래서 그렇게
시위에서 심지어 그 시위가 12월 6일에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토요일 1차 집회였고 1차 전국민 대행진이었고 그 전날 집회였고 본격적으로 집회가 열리기 시작할 때쯤이었고 시민 자유 발언이 막 지금처럼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저랑 같이 단체 활동을 하는 친구가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150명 중에 몇 명 뽑는 한 2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됐었는데 그때는 또 시민 발언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빨리 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말을 하니까 되게 좀 네 그래서 어떤 뉴스 채널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을 하고 있는 걸 나중에 찾아봤는데 그래서 엄청 막 혐오 댓글 같은 것만 많이 달리는 거예요. 하지만 안티팬도 팬이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비건먼지 완전 팬 많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할 말이 없어지네. 네, 비건먼지도 팬 많은 것으로. 그 은나집에 팬은 많잖아요. 뭐 볼펜, 사인펜, 네임펜. 네, 대국민 사죄를 여기서 한번 드리고요. 네. 네, 네. 저희 이제 올해 목표들 중에서 사실 당연히 이야기를 안 한 게 있었는데 당연히 저는 이제 가능주의자 영화 개봉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 넘게 작업을 해가지고 사실 다듬어가지고 사실 이제 밖에 내보내기에 부끄럽지 않은 아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청취자분들 저희 한 줌인 저희 청취자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GV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열심히 컨텐츠도 만들고 내보내고 홍보를 해야죠. 네, 한번 GV 정도는 제가 할 수 있게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아무튼 그리고 또 저 마지막으로 목표가 있는데 좀 이번에는 소설이나 시 창작 같은 거를 좀 매일매일 꾸준히 해보기가 목표고요. 글쓰기 모임 같은 거 주변에 없나요? 저 혼자 쓰고 싶은데요. 혼자서 잘 하시는 타입이신가 봐요. 맞아요. 너무 대단하다. 네, 저는 무조건 저를 도서관에 집어넣고 모임에 집어넣고 어떤 약간 카페에 집어넣고 네, 돈이 많이 든다. 이게 사교육 퀴즈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 저는 그냥 집에서 노트북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술 마시면서 쓰거든요. 저기는 간을 많이 쓴다. 네. 그래도 간은 가만히 있으면 낫죠? 네, 아무튼. 달겠죠. 조금은 달지 않을까요? 괜찮아. 요새 의술이 또 많이 발달돼가지고. 네, 제가 침묵을 어느 정도 제 오디오로 메꿔봤는데요. 제가 숨이 턱 막히게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능주의자 영화를 개봉하는 것은 저희 사업 이긴 하죠. 예, 이기도 하지만 사실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취업의 문이 너무 좀 작아가지고, 네, 너무 바늘구멍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대기업이나 그런 거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대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네. 진짜요? 네네. 저는 이제 공간 기획에 대한 끈을 좀 놓지 못해가지고 진짜 뮤직비디오 산업체에 들어가서 뮤직비디오 안에 있는 세트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방송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좀 한 군데 직종만을 정해서 하면은 너무 문이 적으니까 좀 여러 직종 해가지고 좀 맞을 수 있는 데들을 좀 열어놓고 생각하긴 할 건데 기왕 하는 거 나이가 더 들면은 사실 좀 큰 데는 취직하기가 힘드니까 지금은 큰 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네, 그럼 나중에 제가 데뷔하면 삐삐PD가 제 뮤비 세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요? 내 친구의 비즈니스 보기 힘든데. 어쩔 수 없죠. 잘한다 해주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잘못한다라고만 얘기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싸워, 이제 막 집다가.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새해 목표나 다짐 같은 거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올해 어떤 목표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상정을 하고 얘기를 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살면서. 근데 사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게 또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삐삐PD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삶이란 게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늙고 싶냐라고 했을 때 제가 돈을 가진 걸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상상은 하긴 하죠.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을 것인가를 저는 좀 더 많이 상상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가족 같은 사람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플 때 좀 제 옆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3명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너무 나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지지 않고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서로에 대한 돌봄 노동을 3명 이상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4명이겠죠. 저를 포함하면. 그렇게 네. 4명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진다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좋네요. 네.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저는 되고 싶어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고 안주하는 삶,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되게 쉽게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또 시대는 계속 바뀌니까 그 시대에 발맞춰서 좀 고루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코코넛은요? 저도 되게 구체적인데요. 일단 돈이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먹고 살 정도의 충분한 돈만 있으면 되고요. 막 대기업에서 일 안 해도 돼. 대기업에서 일하면 너무 힘들어. 저도 그건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좀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몇 명 그래도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일단 늙어 죽어야 돼요. 막 병으로 죽고 뭐 사고로 죽고 막 그러면 안 되고 늙어 죽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리고 그 늙어 죽을 때까지 술을 매일매일 마실 수 있는 건강한 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헬스장 이용권이 계속 있어야 되고 중요하죠. 네, 그렇게 있어야 되고 또 같이 술을 마셔둘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적어도 한 30대 초중반까지는 클럽에 가서 놀 수 있을 정도의 체력과 시간과 여유가 갖춰지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한 40대 초중반까지 멀쩡하지 않을까 싶어요. 간만 버텨준다면요. 네. 감사해요. 네. 네. 네,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네. 오늘 새해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즐겁게 청취하신 분들은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해주세요. 후원 방법은 비건먼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팟빵에서 보고 새해 목표 어떻게 잘 이룰 수 있는지 그 비법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을 써주신 분들은 저희가 다음에 방송에서 읽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주제나 감상 후기 등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건먼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도 만나고 있고 최근에는 사는 게 뭔지라는 새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정한 백수, 줄여서 국정백 아니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백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비건먼지와의 협업, 광고 문의는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lt33@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요일 오전 10시 마포 FM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